자, 안녕하세요. 인류를 넘어서 전 우주에서 가장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여러 가지들이 막 다 뒤섞여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불교의 꽃 중에 하나인 화엄사상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엄 스님과 관련된 기본적 이야기들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제 육상원융, 지엄 스님 사상 중에서 이제 90편과 육상원융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화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대단할 만한 게 없어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어려워봐야 옛날 사람들 그런 어려운 정도지 요즘 사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 화성에 가는 게 더 어렵겠지. 저런 거 이해하는 것보다.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렵다는 개념이 달라요. 단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획을 긋는 그 당시 통일제국, 당이라고 하는 통일제국에서 이데올로기가 되는 데 있어서 전체를 하나로 융합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화엄사상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냐?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주의 보편적 어떤 에너지, 힘, 작용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중력, 그 다음에 전자기장, 전자기력, 그 다음에 강력, 양력, 이 네 가지 힘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건데 이것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하나의 통일장이 있을 거다라고 했다가 결국 못 찾고 죽었죠. 근데 그런 거를 사상적으로,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고 사상적으로 생각한 게 화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일제국이 들어서면서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른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처리해낼 것이냐, 그리고 인간이 살다 보면 다양한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완성시킬 수 있느냐가 철학적 관점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아닙니다. 그래서 지엄 스님의 책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화엄경 수연기라는 게 있고, 이 양반이, 이 어른이 하신 거는 60권 화엄경입니다. 60권 화엄경. 나중에 이제 현수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이 제자인 현수법장 스님 같은 경우 80권 화엄경도 다루게 되는데, 이 어른 세대에는 80권 화엄경이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여기 나오네. 실찬한다가 불수기사에서 역경. 법장 스님이 53세, 이때 80권 화엄경이 번역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권 화엄경 가지고 하는 거고, 그것을 이제 주석해 놓은 게 수연기라고 하는 책이고, 50요문답 중요한 거 53개 뽑아서 문답해 놓은 거다. 그 다음에 공목장, 이거는 144개의 어떤 항목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해 놓은 건데, 그 중에 육상원융이라는 게 있어요. 육상원융. 6가지가 원융하다. 섞여 있다. 쉽게 말해서 다 이렇게 하나로, 한 덩어리로 돼 있다.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 화엄경 본문에는 없고, 그 다음에 그 세친, 바수반두, 인도의 세친, 유식학을 하셨던 그 세친이 십지경, 화엄경 중에서 십지론이 있는데 그거를 독립시켜서 십지경이라고도 합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그렇게 해서 52위인데 이 중에서 이 십지에 해당하는 거, 십지에 해당하는 거를 독립시켜서 십지경이라고 하고 그것을 주석을 달았는데 거기에 이 육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제목만 나와요. 그거를 철학적으로 의미부여를 지엄 스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상이라든지 철학자는, 위대한 철학자들은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이지 내용을 분석해서 뭐가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들 몇 개 꼭지를 갖다가 자기 생각을 투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없는 데다가 얘기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는 예전에 천태지자대사 같은 경우도 10여 시 같은 데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 문화 중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6가지거든요. 여기 상자가 다 붙어가지고 육상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섞여 있다 그래서 원융. 그래서 총, 별, 동이, 성괴. 동이는 우리도 그냥 쓰는 말이잖아요. 같고 다르고. 성괴, 만들어지고 무너지고. 이것도
이거를 현수법장 스님이 화엄경 5교장 같은 데서는 집으로다가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설명은 얼굴 가지고 설명하는데 막 복잡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뭘 얘기하려는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총별이라고 하는 건 전체, 그 다음에 이거는 개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요 밑에 거는 제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세계를 꿈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꿈이라고. 이 전체, 그리고 꿈속에는 개별적인 요소들이 다 있겠죠. 이것과 이 전체는 차별이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사실 그게 꿈이면 저거나 이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로 보면 총이고, 그 다음에 요 개별로 보면, 그 다음에 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거니까 전체하고 이 개별이 이렇게 이꼬르니까 이게 무가치한 거냐? 그건 아니고, 요거는 그 상황에서 서로 대등 관계이면서도 요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가 아니고, 꿈이지만 꿈속에서는 작용력이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귀납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오르니까 그 안에 요소들은 쓸모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무식한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유신론 종교나 이런 데서 신에게 전체를 다 맡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인간이라든지 이런 개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은 존재 가치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 철학에서는 언제나 방점이 찍히는 게 뭐냐면 나거든요. 나.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중심을 찍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인 동시에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의 요소는 전체에 장애되지 않는 거예요. 요거 조금 어려운데, 내가 설명하면서도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뭐냐면, 딱 두 가지만 이해하면 돼. 이 꿈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우주가 무한하다면 이 무한 속에 존재하는 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책상, 책, 뭐 이런 것들도 이 부분도 무한이다. 무한이, 전체가 무한이면 부분은 무조건 무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 이 요소들은 포함이 되는 동시에 그 다음에 이것들도 전체를 포함할 수 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전에도 이 얘기 했는데, 이게 지금 천태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화엄에서 똑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똑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게 전체 판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내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자는 거야. 기가 막히지?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탁 터지면서 요 꿈이라는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는 성관 같은 조그만 이런 생각들이거든. 그런 생각들이 작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전체나 사실은 요 부분이나 그 진료적 차이가 별게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이꼬르 관계가 성립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한이면 무한의 일부는 유한이 모인다 그래서 무한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한의 일부도 무한이어야 돼요. 이걸 숫자로 그대로 대입하잖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숫자가 0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양수 1, 2, 3, 4 이렇게 해서 쭉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음수 마이너스로 해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맨 끝에를 무한으로 상정을 하면 이거는 상정이 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숫자에 끝이 있다라고 말하면 플러스 1만 계속 하면 돼요. 네가 제일 큰 수를 불러봐. 어떤 수를 부르든지 간에 플러스 1만 하면 돼.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양쪽이 무한이 되면 이 수 전체가 무한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숫자들도 사실은 1은 무한이기 때문에 1인 거야. 2는 무한이기 때문에 2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전체라고 하는 숫자 안에서도 얘네는 포함이 되는 거고, 얘네는 개별로도 이 전체를 포함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한 대 무한은 대등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무한이 있고 개별 무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대등관계.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게 쉬워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어렵다는 생각 자체가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가 무한이에요가 아니에요. 이 숫자는 그대로 그 자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 더하기 2는 3 이러면 실제로 여기에는 무한의 속성이 있고 여기도 무한의 속성이 있고 여기도 무한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전체는 다 무한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동시하고 이 개별적 속성들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이 성립한다라고 말하는 게 총과 별은 이렇게 전체하고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야리한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코로나라 사람이 적어서 이런 건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 번만 알아두면 돼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저거를 이해할 수만 있으면 화엄종에서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저도 오락가락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나? 내가 깨달음을 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 내가 깨달았나? 내가 몰랐었는데 나 깨달았던 거 아니야? 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선에서도 똑같이 나갑니다. 이거 화엄만 이해하면 선은 그 다음에 또 거저 먹어요. 그러니까 뭘 이해해야 되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왜 저걸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냐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간에 들어가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진짜 너무 힘들었던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박사과정에서 있었던 수업인데 희랍철학 3. 그게 그리스 철학을 원전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그리스 말도 모르고 중간에 들어갔고 죽을 것 같아. 일도 못하겠는데 갑자기 3에 뛰어들어간 거야. 왜 3에 들어갔느냐? 수업이 그거밖에 없어. 내가 들을 수 있는 수업이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들어갔다가 야 인생 쓴맛 봤지 진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내가 공책에 적지를 못했다니까. 왜? 적으면 뽀록나. 그리스 말을 모르잖아. 그려야 되는데 적는 거하고 그리는지 이게 대학원 수업은 몇 놈 없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얘가 그리는지 얘는 알파벳도 몰라 이 바보 같은 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오? 그거 어떻게 써? 그래서 내가 계속 이해하는 척을 했거든. 이렇게 나는 다 이해해서 적을 필요가 없어 이런 눈빛을 계속 했다고. 그걸 내가 4개월 동안 하면서 이게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게 서양 철학하는 애들은 그게 그렇게까지 안 어려운 과목이에요. 왜? 계속 그걸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동양 철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서양 철학에 들어가서 이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개피 보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서양 철학 전공자들이 동양 철학에 들어오면 똑같은 피를 봐요. 그게 철학가의 특징이야. 너무 영역이 다른 거예요. 너무 배경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 밑에 소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원을 맨 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맹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 만물 개비어와 만물이라고 하는 우주 만물이 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내 안에 갖추어져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전체가 곧 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자에 보면 장자 재물론에 보면 뭐가 있냐면 천지는 하늘과 땅이라는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한 손가락이고 만물은 한 마리의 말이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거는 타고 다니는 말, 요 말 말고 이 약파는 이 말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통일시키면서 균질화시키려는 이런 노력들이 중국 철학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현학이라고 하는 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청담이라는 걸 거치면서 좀 더 심화가 되고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게 천태입니다. 그래서 천태에서 일단 한번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화엄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화엄부터 딱 끊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뭔가. 갑자기 화두를 잡지. 나는 화엄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가 선을 배우고 있구나. 이게 뭘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 한자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요 다음에 요 문제의식을 이해를 못하면 이제
저도 진짜 깝깝한 게 이 붓다로드가 오래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나도 어떻게 할까 싶어. 이게 지금 진입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사람들이 1회부터 보고 올 수도 없는 거고 1회부터 보고 오면 안 어렵다니까. 근데 지금 들어오면 이걸 도대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반야신경이 어려운 거고 600대반야경은 안 어려운 거라고. 흥부전을 하루 종일 읽으면 안 어려운데 1분 만에 딱 요약을 해놓으면 어렵다니까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순서들이 있어요. 그 순서들이, 배우는 순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대부분 어려워하는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스님도 그렇고 제가인들도 그렇고 전공자들도 어려워하는 게 지그들이 앞에를 안 보고 와서 그래요. 앞에 거부터 이렇게 보면 이게 산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를 안 하니까 갑자기 수직!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절벽이지, 절벽. 그거를 암벽 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냥 이렇게 살살살 가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살살 와가지고 이게 편한데 이제 큰일 났어. 근데 이걸 안 하면 선을 이해를 못 해. 선은 이 다음에 이걸 또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교리 발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컴퓨터도 안 하더라도 윈도우 체제가 바뀌면 컴퓨터를 좀 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 왜? 거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한 2단계 건너뛰잖아요. 못합니다. 사람이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삐삐로 지금까지 버티다가 갑자기 스마트폰 오잖아요. 사람 죽습니다. 이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 총별이라고 하는 이 2개만 딱 잡고 있으면 요게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상과 별상. 이 전체하고 그 다음에 개별. 이것들이 전체 속에 개별이 포함된다. 이 포함 관계가 되면 개별이 여기에 포함 관계. 이러면 이거는 저건 거지 같은 겁니다. 저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황제 안에 너네는 황제의 신민이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화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네는 그 자체로서 이미 황제랑 다 대등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네 꼴리는 대로 살아.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정답이 없어.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듣거든요.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뭐 지금은 이제 좀 재밌게 살아야 돼요. 너 벌써 늦었어. 그렇게 성실하게 살 필요가 없어. 너는 즐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이미 너무 늦었어. 물론 그래도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르대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자체가 이미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총별만 알면 되고 이게 절대 이 개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에 예속되거나 포함되거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이 개별로도 들어오고 개별은 이 전체로도 들어가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일즉다, 다즉일 뭐 이런 거 나올 때 전체는 하나고 하나는 전체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의 일부는 무한이기 때문에 이 일부는 전체를 포함할 수 있다. 숫자가 무한이라면 거기에 있는 이러한 숫자들 전체도 다 하나하나의 무한이기 때문에 1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무한이기 때문에 1이다. 2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무한이기 때문에 2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완성돼 있기 때문에 나는 붓다이기 때문에 지금 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엄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성기설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완성에서 이 모든 것은 일어난다. 이 세상에 불완전한 것은 없어. 불완전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가 착각이야. 꿈속에서 여기에 쉽게 말해서 장애인이 한 명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불완전해. 그리고 여기에는 뭐 굉장히 잘생긴 배우가 있어. 이 사람은 완전하고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 실제로 꿈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대등 관계죠. 꿈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엄이 그게 이제 가장 멋있는 지점이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 지점이기도 하죠. 진짜 다 완전하게 다 완성이 되어 있을까에 대한 생각.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거든.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거든. 그리고 이 부분을 화엄은 긍정으로 극복하려고 그래. 하지만 긍정으로 극복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해요, 거기에는. 그래서 나중에 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게 문제가 없고 완전체가 나타나면 그 뒤에 발전이라든지 진화라는 것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어가 잘 진화를 못하거든요, 지금. 왜 못하냐면 이미 너무 고등한 데까지 진화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다에서 짱 먹었어. 짱을 먹는 바람에 더 이상 진화할 필요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이 되느냐면 인간은 약하고 쉽게 말해서 너무 가진 게 별로 없는 거죠. 손발톱도 우리는 이빨 뭐 이런 걸로 물어가지고 상대를 이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죽도 상태가 메롱이죠. 우리 가죽은. 그러니까 옷을 만든 거예요. 옷을 만든 거예요. 손발톱도 약해.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발달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고등화되면서 마치 우리가 삐삐에서 그다음에 CD폰에서 핸드폰에서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바뀌어 가듯이. 하지만 거기에는 동일성이 하나 존재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은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놓는 거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냉장고, 핸드폰 이런 식으로 놓으면 야 그건 가전그룹이냐? 이렇게 놓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 총상하고 사실은 별상만 이해하면 육상 원흉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것만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면 화엄 사상 전체가 끝나요.